국민의힘의 대선 주자들은 어떨까? 썩 좋지만은 않아 보입니다. 나경원 후보 목소리 먼저 듣겠습니다. 본인이 직접 입장을 좀 밝히는 게 바람직할까요? 그러니까 조금 저는 지금 현재의 한덕수 대행의 모습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. 출마하시고 싶은 내심이 좀 있어 보이시는 것 같죠? 지금은 정말 국익을 생각할 때이고. 출마하고 싶은 내심이 있어 보이는 것 같죠? 이런 얘기를 나경원 후보가 하고 있죠. 정혁진 변호사님, 이미 뛰고 있는 주자들 입장에서는 뭐 한대행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않습니다만 계속해서 지금 빅텐트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단일화를 해야 되는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지금 정리를 해주지 않은 모습이 좀 답답하게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어떻게 보세요? 글쎄요, 저는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게 좀 애매하거든요. 왜냐하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게 목적입니까? 제가 봤을 때 그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. 지금 국민의힘 유력한 그 후보들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하는가? 정권 재창출이 목적이어야 하잖아요. 그러니까 설령 내가 후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설령 경선에서 1등한 후보라고 하더라도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런저런 희생이나 이런저런 양보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호를 열어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왜 그러냐면 지금 대선은 정식 대선이 아니잖아요. 지금 대선은 조기 대선인 거고 이 조기 대선이 왜 이루어졌습니까? 그거는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이런저런 거 다 따지면서 어떻게 정권 재창출이 될 수가 있겠는가? 전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.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언론 인터뷰 했는지 뭐 기사가 나온 걸 봤는데 한덕수 권한대행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뭐라고 이야기했느냐? 만약에 지금 경선에 나서는 대통령 후보들이 이재명 후보와 의미 있는 접전을 벌일 수 있다라고 하면 본인 출마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. 제가 봤을 때도 만약에 뭐 예컨대 나경원 후보가 그 대선 후보가 돼가지고 치열하게 이재명 대표하고 접전을 갖다 벌이고 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도 출마할래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? 그런데 지금 객관적인 지표를 봤을 때 이재명 대표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누구랑 붙여놔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. 제가 봤을 때는요.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걱정하는 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. 지금 190석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행정부까지 장악하게 되면 그럼 그걸 어떻게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? 대한민국에 체크앤밸런스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? 두 번째는 뭐냐면요. 지금 대한민국은 불행한 헌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. 대한민국 지금 87 헌법이 얼마나 그 허술하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는 지금까지 38년 동안의 역사가 다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개헌의 적기인데 개헌을 하겠다라고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?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한덕수 권한대행이 진짜 출마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고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나경원 후보가 좀 답답함 정도의 얘기를 한 것이라면 다른 국민의힘 후보들은요. 불쾌감까지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. 이어서 듣겠습니다. 한덕수 대행 선거를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관료입니다.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고 뭐고 할 필요가 없죠. 각자 일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. 그거 가지고 우리 당 내부를 흔들려고 하는 것도 나는 그 어마어마한 술책이라고 봅니다. 한덕수 대행 내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분 그런 짓 할 사람 아닙니다. 한덕수 총리께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이거든요. 갑자기 지금 처음부터 돼 있는데 부전승으로 기다린다. 누가 그걸 공정하다고 하겠어요? 몇몇 의원들이 그냥 정치공학적으로 선수를 골라본 거잖아요. 누가 그분들한테 그런 권한을 줬습니까? 자, 이현정 의원님. 홍준표 후보. 한덕수 차출로는 이건 당 내부를 흔들려는 술책이다. 한덕수는 그럴 짓을 할 사람이 아니다. 이런 얘기를 하고 한동훈 후보도 갑자기 뭐 부전승으로 기다리겠다는 거냐? 이게 공정이냐? 이렇게 아주 불쾌감, 반박을 세게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마치 한덕수 대행이 나오면 뭔가 이재명 대표와 어떤 대결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이제 착각들이 있는 것인데요. 저는 지금 이 조기 대선을 이룬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이지 않습니까? 즉
윤석열 정부의 어떤 실패 때문에 지금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2인자였던 한덕수 대행도 그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. 그렇다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쨌건 조기 대선이 열리지만 이 중요한 시기에 정부를 그래도 원만하게 이끌어 나가고 나름대로 어떤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는 그런 것도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책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.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보수 정권이 그래도 마지막까지 그래도 책임을 지고 하는구나 그런 인상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것에 대한 임무가 누구한테 있습니까? 한덕수 대행한테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지금의 어떤 여론조사 지지율을 놓고 게임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나중에 되면요. 결국 1대1 대결이 되면 결집하게 돼 있습니다. 지금 이 지지율 자체가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겁니다. 자,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유일한 지금 방법은 뭐냐면 물론 여러 가지 어떤 비상계엄에 대한 반성과 탄핵에 대한 이런 반성 등등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 경선을 정말 치열하게 치르고 그 경선 속에서 왜냐하면 우리가 경기란 게 그렇지 않습니까? 사실은 이 경기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리더가 탄생하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그런 경쟁자들 속에서 뭔가 새로운 게 나와야 되는데 예. 가만히 있다가 뚝 떨어진 사람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. 그럼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선거의 원칙에 맞지 않아요. 자, 지금 상황에서는 다들 그만한 후보로 보이겠지만 선거란 게 그렇습니다.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요. 처음에 시작할 때 5%포인트로 시작했어요. 자, 그러다가 광주 경선에서 1등을 하게 되면서 갑자기 상승을 했습니다. 결국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됐잖아요. 선거란 게 역동적입니다. 자, 그러려면 정당에서는 이 경선을 제대로 치러내고 정말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반성과 변화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정말 국민의힘이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겠다라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의 모든 관심은 다 한대행으로 가고 있어요. 자, 우리도 지금 이 뉴스를 할 때 처음에 한대행부터 다루지 않습니까? 국민의힘 경선은 다루질 않아요. 자, 그렇다 보니 뒤에서 다룰 겁니다. 지금 후보들 입장에서 뒤에서 다루잖아요. 후보들 입장에서 보면 이 경쟁에 집중하고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켜야 되는데 지금 관심도를 딴 데 하고 있는데 이 딴 데 관심이 과연 그러면 확실한 거냐? 그것도 아니거든요. 예.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자, 그럼 이러다가 한대행이 나중에 나는 출마하지 않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뭐 어떡하죠?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제 요구하는 것이 그러면 경선에 참여하든지 아니면 정말 본인의 뜻을 밝히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의 경선도 흥행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한대행도 본인이 권력 의지가 분명히 있는 분도 아니고 예. 또 확실하게 출마해서 된다는 보장도 없고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전부 다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국민의힘 후보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예.